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항상 AMD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이후에 해결을 잘 못해요. 10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 자꾸 안티를 만들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으로 돌아와가지고 최근 뉴스랑 이제 약간의 루머 이야기, 최근 PC에 관한 루머 이야기 이런 뉴스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논X, 논K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AMD랑 이제 인텔. 네.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좀 해봤어요. 네.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MD는 별로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메인스트림 새로 나온 게 반응이 좀 있다. 그 이유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나 이런 게 되게 안정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쵸, 가격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전세대 걸 그대로 써도 되고. 전세대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에서 CP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세대의 CPU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옮겨가겠죠. 근데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CPU가 나오긴 했는데 보드가 여전히 지금 희망이라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희망이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기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반응이 보일 만큼 그래서 좀 한숨을 좀 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AMD가 약간 또 튜닝하는 맛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5600처럼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팔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아키텍처 자체가 우수하느냐를 주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둘 다 구제품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구제품이 되면은 플랫폼 자체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라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어느 가격에 사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느냐가 포커스가 이동하거든요. 가성비 쪽으로 이동한다. 네, 포커스가 이동하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어. 20만 원짜리 AMD CPU가 약간 튜닝을 하면 30만 원대 인텔 제품하고 비등비등한 성능을 낼 수 있어. 그러면 글로 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플랫폼 자체의 아키텍처의 성능이 AMD냐 인텔이냐를 보는 상황이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5800 3D 본격적으로 5800 3D가 터진 거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럼 성능 자체가 가격 자체가 좋아 나빠 이 가격에 이 성능을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딱 그것만 봤을 때 어머 이거 좋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여름이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변수 하나하나를 지금 쌓아놓고 올해 중반부 이후에 인텔과의 경쟁을 할 때 본격적인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 뉴스도 어느 정도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AMD 이제 A620 시리즈가 이제 슬슬 SKU가 조금씩 올라오나 봐요. 나올 때가 됐죠. 네. 이제 슬슬. 사실 근데 650 살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철회하고 이런. 영향이 없었죠. 예. 비싸게 나왔거나 아니 안 좋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 비싸게 나와가지고.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봤거든요. A620 요 좀 달라진 거 한번 보셨어요? 그 어쨌든 절대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논엑스 CPU와 함께 조합을 하면은 어쨌든 전체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면 반가운 거죠. 그건 확실해요. 전보단 비싸게 나올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620 기본 10만 원 넘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A620, 620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답진 않은데. 네. A520 가격을 보면 돼요. A520 가격이 지금 7만 원, 8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A620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제품은 다 1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 4.0의 기본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최신 기술이 반영이 돼서 나오니까 7600이나 7700 같은 기본 성능의 베이스로 하는 저렴한 시스템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건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AM4 플랫폼의 기존 5000번대 CPU는 여전히 현역으로 갈 거예요, 걔도. 제 처음 예상보다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기 텀으로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안 팔리니까 빨리 나오는 거야. 이거라도 투입을 지금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지금 가장 핵심이 보드라는 걸 AMD도 알고 있거든요. A620을 출시해야죠. 빨리. 그러니까 당겨서 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AMD가 서두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상 바이오스나 뭐 어디 하나가 AMD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CPU도 그렇고 옛날 CPU도 그렇고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취약점이 또 공개가 돼서 그걸 또 AMD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진짜 공식화가 됐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안이나 이런 문제 얘기하면은 윈도우의 업데이트 패치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PC는 윈도우 업데이트, 스마트폰은 뭐 일반적으로 버전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 OS의 이제 취약점 업데이트 정도만. 근데 CPU가 무슨 보안 버그가 있어? 이제 이렇게 그쵸.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백도어를 닫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접근을 왜 하면 안 되냐? 거기에 접근을 하면은 얘가 허가받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소프트웨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백도어를 통해서 다른 B 소프트웨어의 뭐 어떤 코드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CPU에 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CPU도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고 쉽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보안 취약점이 나왔으니까 AMD는 안 좋은 CPU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옛날 인텔도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게 스펙터 그 문제가 있었죠. 인텔에. 빠르게 발견해서 공지해주고 패치를 시켜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에 보안 구멍이 없을 수 없어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요.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각 제조사별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바이오스를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소비자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그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꼭꼭 꼬박꼬박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 레벨로 봤을 때 가장 급이 낮은 메인보드가 A320이잖아요. 그쵸. A320도 웬만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지금 다 되거든요. 그쵸, 지금도 바이오스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행인 거죠. 오히려 인텔의 스펙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너무 오래돼서 바이오스가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좋은 거라고 봐야죠. 특히 노트북 이제 앞으로 나올 노트북의 메모리 표준이 조금 바뀐다고 하네요. 이 메모리 표준이 이제 지금이 소딤이라고 하잖아요. 소딤. SODIM. 다른 형식으로 바뀐다 그러네요. 혹시 뉴스 보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요? 네. 빨리 바뀌었어야 됐다. 왜 바꾸려고 할까요? 뭐 용량도 더 많이 넣고 싶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네, 얇게 만들어야 돼요. 노트북 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슬롯이 들어가는 순간 두께가 기본적으로 일단 1cm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애플이 그래서 메모리를 넣어버렸잖아. 온보드 시킨 거죠. 아예 그냥 칩에 넣어버렸잖아요. 그쵸. 왜 그러겠어요? 얇게 만들려고. 만약에 PC 쪽에 납땜을 해서 나왔어, 메모리가 한 8기가나 16기가가. 그거 사실 거예요? 안 사죠. 절대로 안 사요, PC에서는. 언제든 확장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 실제로 쓰진 않아. 보드 살 때도 꼭 슬롯 4개 있는 걸 사야 돼. 네. 그래놓고 2개만 써. 2개만 그거 절대로 2개 업데이트 나중에 안 해요. 그쵸. 내가 언제나 확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 소딤 슬롯이 여전히 두꺼워요. 지금처럼 PC 노트북이 얇아진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맥북 아닌가요? 맥북이죠. 맥북이에요. 맥북에어 나오고 나서부터 PC 쪽의 모든 제품들이 다 두께 경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잡스가 그 봉투에서 꺼내지 않아서. 잡스가 봉투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노트북은요, 기본 3cm였어요. 근데 그 등장하고 나서 얇게 만들려고 보니 M사타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은 다 얇게 만들었어. 그래서 만들 수 있어, 애플 맥북처럼. 근데 이제 막상 딱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소딤 메모리 모듈. 거기서 걸리니까 그것도 이제 이번에 바꿔버린 거죠. 더 얇게 만들려고. 너무 늦게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야죠. 지금 애플 맥북이 언제 나왔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납땜한 거, 모듈 있는 거, 둘 중에 어떤 거 사실래요? 당연히 모듈 있는 거죠.
인텔 13세대 i9 13900T라고 했어요. 이 저전력 모델이거든요. 네. 35W밖에 안 먹어요. TDP가. 이 모델이 이제 12세대 데스크탑 모델이죠. i9 12900K보다 이제 성능이 좋다고 이제 긱벤치 5 그 뉴스가 유출이 됐어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저거랑 착각했어요. 어떤 거요? 메테오 레이크. 아, 그러니까 메테오 레이크의 35W 버전이 네. 12900보다 앞설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13세대예요. 메테오 레이크가 아니고 랩터 레이크였어요. 랩터레이크요. 저전력의 고성능 CPU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세라고도 말씀하셨고. 그게 대세고 네. 거기에 GPU까지 들어가야 정말 금상첨화라고 PC가 살 길은 그거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텔이 제가 얘기하는 걸 알고 있다. 네. 아, 네. 영상 봤나?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인텔이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성능은 앞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앞서지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전력 버전, 성능 낮은 거, 저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네, 노트북 들어가는 거, 네. 그건 아닐 거야. 까지만 그냥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 실제 성능이 12900바 넘는다, 안 넘는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12900 안 넘으면 어때? 그렇죠. 90% 정도 갔어요. 성능이. 근데 35W야. 안 살 거예요? 되게 좋은데요. 그죠? 좋죠? 네. 근데 이건 있어요. 비쌀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비싸면 또 안 사거든. 그 제품을 기존 가격에 내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제품 자체를 아예 그냥 그 메인스트림 제품의 와트수를 떨어뜨리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인텔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어디에 쓰일까요? PC 하면 생각하면 폼팩터가 있잖아요. 네. 큰 케이스에 옆에 뚫려 있고 뭐 수냉 달려 있고 네. 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안에 RGB로 깜빡깜빡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는 위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좀 짠 케이스라면 밑에 처박혀 네, 있거나 거기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PC에 대한 폼팩터가 있잖아요. 네. 그 폼팩터 외에 다른 폼팩터를 쓸 땐 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니 PC, 그쵸, 올인원 PC, 뭐 ITX PC, ITX 메인보드에 얘를 꼽아서요 전원을 DC 전원을 넣어주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DC 전원을 넣은 ITX 크기의 PC가 성능이 12900보다 우수하든 혹은 그 근처까지 간다. 가격은 비슷해. 그럼 그거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PC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폼팩터 외에 다른 형태의 많은 폼팩터를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렇게 해도 하나 또 걸리잖아. GPU. 그렇죠. 그거는 이제 메테오 레이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장된 GPU가 네. 성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가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의 컨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인텔도 알고 있다라는 걸 신호로 이해하면 좋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스텝 1인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왜 이제서야 나오냐는 거지. M1이 출시하고 나서 인텔이 매출이 10%가 날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눈치를 챘겠지. 아, 이런 제품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성능이 정말 그 근처까지 나온다고 하면 기본 같은 가격대에 예를 들어서 13900K 네. 보다 30% 비쌀 거예요. 그래도 비싸더라도 있는 것과 비싸게 사고 싶은데도 아예 없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되려면 아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인텔이 바라는 점은 그거겠죠. 거기서 원칙으로. 네. 제가 인텔이 그 팩kel싱어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 CPU 30%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 30% 비싼 CPU를 35W짜리를 넣고 거기다 아크 코어를 넣어요. 그 다음에 아크는 빵원으로 책정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사지. 왜냐하면 30% 비싼데 덤으로 아크 코어 따라온 거잖아요. 네. 덤으로 아크 줄게 그러면은 그거 안 살 거예요? 물론 드라이버가 개판이더라도 덤으로 줄게 그러면 그거 사요. M1 제품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져요. PC 제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와트 수를 자랑하고 그 정도의 배터리, 그 정도의 두께, 그 정도의 제품 완성도 그런 걸 가진 PC 시장만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구현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4070 라인업이 AD104 GPU SKU가 4개나 된다고 이제 또 루머가 나왔어. TI 하나 있고 아마 그냥 70이 있을 거고, 근데 또 2개가 또 있다 그러거든요. 엔비디아도 이제 급 더 나누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성능이 이 정도면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이 정도면 이거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 성능 자체가 4090의 출시로 인해서 확 올라가잖아요.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틈에 구겨넣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에는 이만큼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슬롯을 3개밖에 못 써. 쉽게 얘기하면. 근데 슬롯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럼 슬롯을 더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더 다양한, 제품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080도 높게, 70ti도 높게, 70도 더 높게, 60도 메리트 있게, 그쵸. 50도 더 메리트 있게. 네. 엔비디아가 바보야? 그걸 바라지만 그걸 찢어가지고 구석구석 쑤셔넣으면은 더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데 가격에 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틈마다 제품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갭이 생겼어요. AMD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그걸 맞춰가지고 또 그 틈에다가 집어넣는 전략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직 루머니까 네, 루머네. 이게 정말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전에 준비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준비 이제 탄창 하나 이렇게 차고 있는 거구나. 네. 그것이 이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거예요. 70Ti가 너무 안 팔려 갑자기 네. 어느 순간 그러면 가격은 내려야 돼. 난 가격 내리기 싫어. 그럼 얘를 꺼내서 거기다 출시하겠지. 얘는 120만 원에 두고 기존에 출시 안 한 거 하나 꺼내가지고 걔를 100만 원에 딱 넣는 거야. 그럼 걔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나는 총 매출은 똑같잖아. 뭐라 그러지? 일종의 어떤 사업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높고 틈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시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욕 먹어가면서 그거를 막 쑤셔 넣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가격의 차이나 시장 가격의 추이를 보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저는 거기다 끼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AMD가 갑자기 딱 나와서 가격이 막 이쪽으로 막 쏠린다 그러면 거기다 바로 출시하겠지. 진짜 경쟁작을 딱 네. 집어넣겠죠. 네. RX 7900 XTX가 이제 해외선 증기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스팀 게이트. 네, 스팀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잘못하면 그 스팀으로 오해받아. 네, 그 스팀으로 보여봤는데 이게 보고된 고장률이, 이것도 루머긴 해요. 보고된 고장률이 1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1%면 리콜 해야지는 거지. 근데 또 리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일단 레퍼런스는 어쨌든 되게 소량만 나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실제 제품의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라데온이 더 안 팔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게 이미지를 너무 깎아먹어요. 그러니까요. 라데온 이꼴 문제 있는 거, 라데온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박히면요 안 사요. 소비자는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AMD가 대응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깔끔하게 공개하고 네.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여기서 대처를 잘하면 라디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박힐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바닥은 다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지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쵸. 아예 데이터를 확 공개. 데이터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게 저는 그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봐요. 이라고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맞거든으로 문제가 간다고요. 아닌데. 그렇지. 아닌데로 자꾸 문제가 간단 말이에요. 그 자꾸 문제를 키워. 그쵸.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 막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대응을 잘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대응을 할 때는 좀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준다.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오히려 그걸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하고는 좀 더 과감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판매량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살 사람은 사요. 누가 안 사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절대로 안 사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를 좋아서 사는 사람은 사요. 근데 나는 라디오를 써서 팔아야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사요. 돈 벌려고 내가 이걸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벌려고 사는데 문제 있대. 절대로 안 사요. 문제 생길까 봐. 문제 생길까 봐. 그거 어떻게 써 그를? 그러니까. 못 써. 그거 하나 고장나면 다 갖고 올 텐데. 다 갖고 올 텐데. 그럼 잘못하면 다 반품해줘야 돼. 그렇죠. PC 다 전체를 반품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난 머리 빠개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직접 사서 꼽아서 쓰는 시장은 많지 않아요. 메인스트림에 영향을 미쳐요.
지포스와의 또 메인스트림 글러먹었다. 경쟁은 이번에는 글렀다. 최상위 모델인데 이거를 레퍼런스까지 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골수 중에 골수. 충성 사용자잖아. 그러니까 충성 사용자인데 이렇게 좀 허술하게 대처를 해준다는 근데 그 로열티가 있는 충만한 충성 사용자들한테 이따오 짓을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난 지포스가 훨씬 더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알고 있음에도 팬심으로 이걸 산 건데 근데 거기다가 나한테 이따오로 대응한다고 니들이? 그러면 난 니들 거 안 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안 사고 끝나지 않아. 그쵸. 여기저기다가 다 너네 절대 이거 사지 마라. 나 니네 이렇게 거 했다. 거기다 내가 다 회막 놓을 거야. 10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걸 자꾸 안티를 만들어.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다. 예. 그러니까 항상 AMD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이후에 해결을 잘 못해요. 오히려 인텔이 그런 거 잘해요. 그 옛날 그 펜티엄의 부동소수점 연산 문제 터졌을 때 이때 그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어요. 보시는 대로 1에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면 1이 나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지만 펜티엄 컴퓨터로는 1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 CEO가 앤드류 그로브셨는데 앤드류 그로브가 쓴 책에도 자서전도 샀어요.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응을 어떻게 줬냐면요. 전 CPU 전부 다 교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 근데 그 발표하는 순간 싹 들어갔어. 근데 물론 돈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쵸, 돈 많이 들고 했대. 근데 앤드류 그로브가 거기다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것이 우리 인텔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최근 뉴스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죠. 버거워요. 조금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얘기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네, 공부해야 되니까 네. 요즘 쉽지 않죠. 반응도 봐야 되고. 네, 저도 공부 많이 되고 이제 또 옛날 얘기 아시는 분이 이제 최신 뉴스를 접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예, 얘기가 그런 게 좀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인텔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런 게 좀 얽혀 있어요. 네, 그게 또 참고 삼아서 네, 듣기도 하고. 반추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도 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